여기가 어디죠? 해피홈 보육원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t's go! 해피홈 보육원은 동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피홈 보육원의 간판은 눈에 띄지 않는 건물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피홈 보육원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다양한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이라 아이들이 상주하고 있는 관계로 2층만 라운딩하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격리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푹 쉴 수 있도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개보수했으며 간호선생님이 늘 상주해 계십니다. 평소 아이들이 인바디나 몸무게를 재면서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직원 회의, 교육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외에 지하 대강당에서는 아이들 체육대회나 송년회 등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가치 있는 성장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은 사람이 살면서 받아야 되는 것과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존중해줘야 나도 존중받고, 내가 사랑해줘야 사랑받고, 그걸 함께 같이 하자는 거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대상자인 아동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속해 있고 또 더 나아가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 나라가 되겠죠. 사람들이 함께 사랑과 존중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단단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는 보조 관련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 우리나라는 보호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의식주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의식주는 기본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개별 서비스 회의를 통해서 이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 이 친구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회의를 하고요. 학교가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화요생에 붙여준다거나, 필요하다면 학원에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눈높이 같은 학습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외로 이 친구에게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대1 멘토를 맺혀서 대학생 멘토나 직장인 멘토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소외받지 않게, 여기는 산다고 해서 부족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주는 사랑보다 좀 부족하겠죠. 그래도 외적인 것들을 좀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주려고 하고 있어요. 부평에 GM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여기는 좀 오랫동안 연계를 맺어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아이들 특식 제공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름 캠프, 그러니까 매년 여름 캠프를 그분들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그쪽 GM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축구 경기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연계 맺어가지고 월드비전이랑 통해서 같이 축구 가지고 있고, 저희 3층 건물 3층에는 그 하나금융에서 아이들 후원해준 컴퓨터실도 따로 있고, 시설만 지원해준 게 아니라 와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코딩 교육도 해주고 멘토 사업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 근처 지나가다가 여기가 보육원인 걸 알아서 후원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지역사회랑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사실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관찰하고 이런 그런 협력 파트너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해준 협력적인 지역사회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역할은 일단 아이가 우리 비전에 맞게끔 자라갈 수 있게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자립을 하잖아요. 자립했을 때 아이 혼자서 툭툭 설 수 있게끔 어쨌든 용기도 주고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잘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어쨌든 교육사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인 것 같고요. 뭐 자격이라 하면 자격증만 있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인성이나 직원들의 됨됨이도 사실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종합복지관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라고 복지관들이. 왜냐면 삶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팔만 들지 않았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에 이 아이의 인생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생활시설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좀 더 마음을 좀 수련하고 내 이런 성격 같은 거, 내 화나 이런 것도 잘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각오가 대단해야 된다. 그냥 대충 직장이 이제 돈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사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관 방문을 한번 마쳤죠? 네. 어떠셨어요, 수빈 씨? 저는 일단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분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으쓱으쓱. 맞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볼게요. 안녕. 이곳은 아이들이 평소에 자유롭게 이용하며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카페 같은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씻고 나오면 미용할 수 있도록 화장대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의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이외에도 자유롭게 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은 1인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책상, 2층은 침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마다 에어컨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0명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입니다. 제가 하늘타리 쉼터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하늘타리 쉼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유튜브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하늘타리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입소 기준은 따로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오기도 해요. 뭐 검색을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찾아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학교라든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하다가 가출의 상황이나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기관 연계를 받아서 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다양해요. 네. 규칙은 최소화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규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에 대한 제재는 있기도 해요. 공동체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거 쓰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쓰는 거는 다 자유롭게 하고 있고, 이제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10시로 정해져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가 늦게 끝나거나 하는 경우들은 이제 그런 범주 내에서. 네. 저희는 이제 시설에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 찾아오는 아이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오지 않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설에 가면 굉장히 쪽팔린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도움을 받고 싶지,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친구들을 좀 발굴해서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연에 한 60명 정도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60에서 한 70명 정도 사회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매주 생활이 좀 나아지고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일단은 가장 청소년 기관들하고는 되게 밀접해 있기도 하죠. 뭐 특히 쉼터나 뭐 자립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연계를 해야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상담이나 어떤 검사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상담복지센터나 또 그 관련된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뭐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뭐 상담복지기관이라든지 뭐 자해 이런 관련된 곳들하고는 그렇게 서비스 제공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관들하고는 연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부딪혀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딪혀봐야 알아요. 네. 왜냐면 내가 경험한 청소년기와 이런 시설들에 오는 청소년기의 생활이 다를 거예요. 아마요. 선생님들도 다 다르시죠. 자라왔던 환경이. 이 청소년들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과의 굉장히 많은 에너지 교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이 부딪혀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내가 어떤 거에 조금 더 맞을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가치관이 그런 어떤 기관하고 조금 더 맞을까? 시너지를 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은 거기에도 맺어보시면 참 좋을 거다. 네. 짠! 저희 마지막 하늘타리 기간 방문 마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일시 쉼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청소년들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와서 방문해 보니까 또 달라서 좋았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2번의 기간 탐방 모두 마쳤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